안녕하세요. 양석조입니다. 제가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보험 계리학을 전공을 하고 뉴욕 라이프에서 계리 업무를 좀 봤는데 우리나라 보험 환경은 정말 독특해요. 정말 독특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공시이율인데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 공시이율이라 쓰고 꼼수이율이라 읽는다 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험회사들 변동금리 하면 될 걸 왜 공시이율이라는 걸 써가면서 사람을 가입자를 혼동시키는지. 공시이율은 정식 금융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절대 보험용어도 아니고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보험에 관해서 누구나 다 한마디 아는 척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보험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뵀고, 비슷한 예로 우리가 H2암 물이란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제 고객분 중에서 한 분이 혈액암 관련돼서 전공하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은 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피 안에 적혈관의 헤모글로빈 누구나 다 알아요. 헤모글로빈, 그 헤모글로빈 안에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의 분자식인데 9,000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것도 이 철 4개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망간을 집어넣으면 식물이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시이율이라는 걸 누구나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공시이율이 왜 나타나게 된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부를 가져가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주 간략하게 보시면 지금 국고채가 예를 들어서 3%라고 치면 정상시장은 이 국고채 3% 플러스 알파를 줘야지 이게 정상시장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연금이 지금 4.5%짜리인데 미국 달러 이게 정상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3%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주면서 비정상시장이에요. 지금 뭐 2.5% 이러죠.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이란 황당한 용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왜 이렇게 낮은 금리를 하려고 하냐면 1.5% 정도 금리를 낮춰서 보험료를 계산하면 보험료가 50% 올라가요. 50% 올라가고 나중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대한 금리를 낮춰 죽으면 보험료 훨씬 더 받고 보험금 훨씬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비정상시장을 정상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공시이율이라는 이런 꼼수 이율까지 만들어낸 건데요. 이 이율이 왜 나왔는지, 이 단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가 날아가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시이율이라 쓰고 꼼수이율이라 읽다. 그냥 정식 금융용어도 아니고 그냥 변동금리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공시이율이란 이상 황당한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낮은 금리를 주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2011년 12월 1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험회사들이 예정이율과 변동금리, 즉 공시이율을 합의하거나 담합했다는 거죠. 수년 동안 담합해서 과징금을 보험회사들의 수천억을 매겼어요. 그거에 관해서 금리 담합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되어 있지만 예정이율이 1.5% 인하할 경우 보험료가 50%가량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보험회사들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 좋고, 또 나중에 줘야 될 보험금은 훨씬 조금만 줘도 되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금리를 낮게 산정할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보금리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의 리보금리 담합을 했고 지금은 없어졌죠. 엄청난 과징금을 바클레이가 맞고 리보금리 체제가 없어졌고, 국내 CD 담합,
단순한 CD 담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CD가 여러 금리에 파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대출금리에도 이 영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CD 담합으로도 엄청난 과징금을 물었었죠. 그럼 지금 공시이율, 저는 이제 꼼수이율이라 표현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험회사의 변동금리예요. 이거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순서는 간략하게 담합 가이드 이율이라고 전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들의 변동금리를 굳이 약간 공적 느낌이 가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왜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그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간략하게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보험 회사들이 단체로 보험을 해약하는 프로모션을 걸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보험이 들어온 지 1960년대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됐다 치면 진짜 제대로 된 상품은 제가 보건데 눈에 씻고 찾아봐도 힘들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IMF 때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었었어요.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IMF 때 금리가 되게 급등했죠. 금리가 급등했는데 보험회사들은 그때 변동금리를 공시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시중자금을 끌어모았고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그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IMF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떨어졌죠. 확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해약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구글에 생명보험 고금리 보험 해약 유도 이렇게 치시면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금감원이 아닙니다. 보험 소비자원이에요. 아까는 공정거래위원회였죠. 금감원은 또 다른 보험회사들의 약간 동호회 비슷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고금리 상품 해약 유도 실태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대부분 확정형 상품을 IMF 전후로 해서 엄청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유배당 보험도 그때는 있었고요. 10% 가까운 그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은 있었는데, 이것들을 IMF가 터진 이후로 바로 금리가 내려오니까 보험회사 이제 역마진이 되는 거예요. 역마진이 되니까 설계사나 주변 임원이나 이렇게 가입했던 사람들이나 고객들한테 해약해오게끔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프로모션을 걸었으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고금리 확정형 10%짜리를 갖고 있다 쳐요. 혹은 7.5% 이상을 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변동금리가 약간 더 높았어요. 변동금리로 당신이 갖고 있는 9%짜리보다 10% 변동금리로 바꾸세요 하면 바꿀까요? 사람들 거의 잘 안 바꾸겠죠.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내려올 거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건 인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시이율로 바꾸세요. 어감이 어떨까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지금 8%짜리 확정형 상품보다 2% 더 높은 공시이율이 2%더 높아요. 공시이율로 바꾸세요 하면 바꾸겠지만 2%더 높은 변동금리로 바꾸세요 하면 바꿀까요? 거의 안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대량 해약하는 가장 주범이 공시이율이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시이율로 약간 나라에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공적 기관인 것 같고. 근데 정식 금융용어도 아니고 보험회사들 유관단체에서 발표한 걸 변동금리란 걸 알려주면 해약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해약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시이율이란 단어가 무슨 정식 용어인 것처럼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쓰이기 시작했고, 이때 보험회사들이
무슨 왜 보험을 정기 예금하고 비교를 해요. 정기 예금하고 공시기준 변동금리. 그냥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에 디파짓한 거랑 보험에 적용되는 장기 상품을 무슨 놈의 은행에 디파짓한 거랑 비교를 해요. 뭐랑 비교해야 돼요? 전에 그 보험 스스로 잘 들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채랑 비교를 해야 돼. 국고채랑 비교를 해야 되고, 제가 이런 정기예금이 아니라 국고채랑 당시를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엑셀 작업을 쭉 했어요. 엑셀 작업을 쭉 하니까 당시에 국고채보다도 공시율이 약간 높았어요. 정기예금보다는 당연히 좀 높았고 국고채보다 약간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어요?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가 아니라 공시율로 갈아타세요란 말을 하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갖고 있던 사람도 반감이 덜한 거죠. 변동금리란 단어보다는. 그 이후로는 공시율은 계속 거의 다, 제가 계산도 쭉 했지만 11년 평균 공시율 제도가 나온 이후로 11년 평균 국채보다 마이너스니까 더 낮게 평균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뜻이에요. 비정상시장인 거죠. 이렇게 공시율을 누군가 발표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해요. 그럼 공시율을 발표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면 보험개발원이에요. 보험개발원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무슨 공적 기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 건 뭐죠? 공적 기관이 아닙니다. 공적 기관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의 전신은 뭐냐면 한국손해보험 요율 산정회의예요. 1983년까지. 그 전은 뭐냐? 요솔 산정회예요. 요솔 산정회는 뭐냐? 그때는 보험회사들이 한 5개, 6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화재 위주로. 그럼 그 보험회사들이 요율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율을 산출하는, 그때 당시는 안국화재,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화재. 요율 산출하는 팀이 일부가 한국손해보험 요율 산정회가 된 거고요. 그게 보험개발원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뭐예요? 사단법인이고, 여기에도 71년 기사가 나오지만 보험업계 인사 중심으로 운용자금도 업계 부담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생리를 가졌다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절대 보험개발원은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감사를 받긴 받아요. 감사를 받긴 받지만 금감원은 또 어떨까요? 금감원도 정부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입니다. 정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금감원의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의 피감기관, 은행, 보험, 증권, 피감기관에서 대부분 다 운영자금을 받고요. 보험이 제일 많죠. 그래서 제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갔어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보험개발원장이 내정이 됐대요. 여기도 써있지만 한 200여 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인데 여기에서 무슨 놈의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공시율을 발표를 해요. 근데 보험개발원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요율 잘 산정하고 요율을 과대포장하지 않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험회사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보험개발원의 역할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돼야겠어요? 공적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절대 과장 안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긴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이분도 비슷하지만 보험업계 전반이 다 이렇게 돌아가요. 저처럼 유학 갔다 와서 뭐 계리실에 일하다가 그러는 사람들이 금감원이나 혹은 보험개발원이나 이런 데로 갔다가 다시 보험회사 임원으로 가는 게 엘리트 코스인데 이분도 보험업계에 계속 있다가 보험개발원에서 원장을 내정이 됐어요. 그럼 이분은 뭐냐면 전신이 다 뭐예요? 보험회사들이에요. 보험회사들이 요율을 만드는데 금리를 왜 발표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율이나 잘 만들까요? 가입자를 위해서 크리티컬하게? 그러면 요율을 잘 만드는지 이 사단법인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부에서요.